네, 반갑습니다.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솔리드웍스라면 당연히 솔리드웍스 PDM, 솔리드웍스가 아니라도 솔리드웍스 PDM이라는 주제로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버추얼 클래스는 지금 개별적으로 스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리즈로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알아봤는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단지 각 제품의 생산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계속 영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내용이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약간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실제 제품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실제 제품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솔리드웍스 PDM에는 두 가지 패키지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은 지난번과 오늘 소개될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PDM이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2016 버전부터 새로 나온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이나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가 한 카피씩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솔리드웍스 PDM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편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것은 솔리드웍스 PDM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좀 더 심도 있는 것들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기본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블루베리와 로그인이라고 했습니다. 블루베리라는 것은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공 모양의 것은 저희는 이제 블루베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 PDM의 로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PDM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로그인 창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작업은 실제 PDM을 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탐색기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 많이 쓰시죠? 그런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를 한번 찍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양한 폴더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블루베리라는 것이 보이네요. PDM 데모라는 이름으로 블루베리가 보입니다.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루베리 아이콘을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폴더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한번 풀어서 볼까요? 밖에 있는 폴더들하고 똑같이 생긴 폴더들인데요. 단지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일반 폴더들은 노란색인데 반면에 이 안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초록색 폴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마치 PDM 공간이 외부에 있는 로컬 공간과 구별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M 접속은 단지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PDM 내부 공간이 마치 외부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내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UI라는 폴더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치 탐색기와 비슷한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사실 이 밖의 영역은 실제로 탐색기고요. 그리고 이 안의 영역만이 PDM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기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위에 보시면 메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메뉴들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빠르고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앞에 보시면 이제 미리 보기라는 탭이 있네요. 제가 미리 보기 하는 것을 한번 찍어 볼게요. SLD PLT는 파트 형식이죠. 솔리드웍스 파트 형식인데요. 이 형태를 솔리드웍스를 열어보지 않고도 미리 보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있던 혹은 솔리드웍스가 없든 상관없이 3D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3D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줌인 줌아웃도 가능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한다 할 때도 이렇게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리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거리가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카드라고 있어요. 저희가 설계 작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속성 정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지 않으면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이런 속성 정보를 속성 탭 빌더나 아니면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속성 탭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탐색기 내에 있는 데이터 카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은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속성 정보와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내용도 변경이 되고요. 솔리드웍스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 카드 역시도 변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속성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다른 파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셈블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트냐 어셈블리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카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면은 또 도면 나름대로 다른 데이터 카드를 사용합니다. 속성 정보에 맞춰서 그 확장자에 맞춰서 다양한 데이터 카드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카드는 회사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제가 어셈블리를 하나 찍었어요. 어셈블리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함 탭을 눌러봤습니다. 이 포함 탭은 뭐냐면 이 어셈블리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파트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구조를 원클릭으로 포함 탭만 눌러봄으로써 가볍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특정한 파트를 찾는데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파트를 선택을 하고 보면 여기는 다른 폴더에 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볍게 그냥 찾아보기를 눌러주면 이쪽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 있는 파일은 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하위에 있는 파트니까요. 때로는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파트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디서 쓰여진 것이지? 어느 어셈블리에서, 어느 최상의 어셈블리에서 사용된 것인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사용된 위치라는 탭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파트는 그 위에 어셈블리가 있고요. 그 위에 도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도면을 찾을 때는 그냥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찾아가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이 도면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면 역시도 미리 보기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최상의 파트를 붙잡고 제가 이번에는 BOM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BOM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BOM 정보들을 한눈에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엑셀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엑셀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BOM을 수정하시거나 다른 문서화 시키는 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이 BOM에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비교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비교는 구버전과 새 버전을 비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셈블리가 지금은 여섯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요. 옛날 버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나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버전 대비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은 삭제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변경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버전 대비 이런 부품이 추가되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변경되었구나 라는 것을 BOM 탭에서 과거 버전과 바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버전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위에 버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파트를 선택을 했어요. 물리적인 파일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7의 7, 7분의 7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이 파일이 7가지 버전이 저희 서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7번째 버전, 그러니까 최종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것은 모니터를 잡아주기 위한 클램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9버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지금은 7버전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5버전으로 내려갔습니다. 5버전을 보니까 좌우로 좀 길었었는데 7버전에서는 이것을 좀 짧게 만들었었네요. 더 과거로 가볼까요? 한 4버전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길이가 길었고요. 색상도 빨간색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것이 좀 더 짧아지고 색상도 변경되고 이렇게 과거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 데이터를 과거로 다시 회귀해야 될 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존해서 언제든지 과거의 데이터하고 점검을 하고 혹은 그 과거의 실제 데이터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A라는 리비전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리비전 정보를 데이터 카드를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A라고 했는데 왜 없을까요? 요것은 버전이 9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요것은 A라는 리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승인 완료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워크플로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일반적인 탐색기에서 보시던 정보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 빈칸에는 커스터마이즈를 하셔서 우리 회사에서 자주 쓰는 정보들, 이것들은 빨리빨리 봐야 된다라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 위치 역시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셈블리를 하나 열었어요. 이것을 여는 과정은 탐색기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그냥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에서 똑같이 열립니다. 마치 윈도우 탐색기인 것처럼 기존에 쓰시던 탐색기에서 최대한 거부감이 없게 하고자 하는 저희 노력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PDM 관련 탭이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뽑아볼까요? 네, 여기 PDM 탭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탐색기, 이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정보들이 솔리드웍스 PDM 안에서 이 애드인 안에서 나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계자들은 굳이 탐색기를 가실 필요도 없이요. 이 솔리드웍스 환경 안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모든 행위를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셈블리 밑에 파트들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어떤지 간략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시게 되면 9버전으로 가는 것들도 이 안에서도 그냥 내려받기를 해서 버전을 내리시면 9버전 데이터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 최초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최초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었네요. 예,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원클릭으로 최신 데이터로 바로 돌아올 수가 있죠. 데이터 카드 역시도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역시도 이 안에서 설정, 움직인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정보들, 여기에선 지금 포함된 위치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말씀드릴 검색 내용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 유저라면 이 애드인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가 유저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탐색기 내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어셈블리 말고요. 다른 어셈블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는 파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태는 좀 차이가 있죠. 일부러 제가 설계 작업 중이라는 상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승인 완료고요. 그 설계 중인 테스트 파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설계 작업 중인 것을 열었더니 아까 보이지 않았던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여기 팝업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PDM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체크아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텐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종 수정을 위한 소유권의 선언 및 반납이라고 했습니다. 체크아웃은 수정 권한을 빼오는 것이다. 이제 수정 권한을 획득하는 건데요. 빼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빼온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체크인은 수정 권한을 다시 넣어놓는다, 인한다라는 의미로 체크인입니다. 그래서 체크인은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 권한을 다시 반납하는 행위를 체크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체크아웃을 하고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버전이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7분의 7이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역시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7번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작업이 된 것이죠. 자,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볼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자 1이 체크아웃을 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마쳤으면 체크인을 하는 것이죠. 체크인이 돼서 권한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설계자 2번이 체크아웃을 다시 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설계가 다 됐다 그러면 다시 체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은 한 명만이 할 수 있지만 동시에는 한 명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어셈블리를 혹은 파트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제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저는 체크아웃을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정 권한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기 전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읽기 전용으로 읽어온 과정에서 잘 생각해보니까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언제든지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위에 보신 것처럼 읽기 전용이라는 멘트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피처를 수정한다. 요거는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좀 어렵네요.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간략하게 제가 속성 정보를 수정을 해볼까요? 후 처리를 블루 페인트 색상 번호를 넣어보죠.
3120 이렇게 넣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인 할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새 버전은 3에 3이 될 것이다. 현재는 2에 2였죠. 3에 3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에다가 속성 정보 페인트 사양 추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이죠.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당연히 넣어야 되는 멘트를 넣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넣어놓은 속성 정보들에 그리고 이런 코멘트들이 나중에 이 데이터를 1년 후, 2년 후에 재사용할 때는 이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3의 3이라고 탐색기에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PDM은 강력한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솔리드웍스 검색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빠른 속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검색 팩터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죠. 보통 윈도우에서 검색을 하실 때 보면 파일명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팩터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 의한 검색이라든가 그리고 검색 결과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탐색기로 돌아왔고요. 이 탐색기 상황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위에 검색 창이 나왔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위아래에 중간 영역과 아래 영역은 좀 전에 보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검색 팩터를 넣지 않고 그냥 검색 시작을 눌러볼게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아래 보시게 되면 파일이 약 500개, 폴더가 약 100개를 검색하는데 0.2초 내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결과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검색이 굉장히 빠릅니다. 검색이 굉장히 빠른 이유는 실제 물리 파일을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있으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쿼리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고요. 제가 저희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DB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약 파일이 7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7만 개 정도 되는 파일에서 검색을 하는 시간이 7만 개를 전체 리스트업을 했을 때도 약 18초 내외,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제가 카드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데이터 카드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파트 파일에 대한 데이터 카드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질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재질 정보는 그냥 alloy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에서 데이터 카드에서 allo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데이터 카드 한번 열어볼까요? 이 파트를 열어보면 여기 cast alloy still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다른 파일도 찍어볼까요? 여기도 alloy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들이 지금 약 16개가 되는데 물론 16개에서 다 찾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파일명이 000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좀 전에 카드에서 alloy라는 정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파일명에 000이 들어간 파일을 찾아라 라고 해서 중복적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몇몇의 데이터들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몇몇의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처음에는 검색을 넓게 했다가 조금 좀 더 줄여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한 3개 정도 남았을 때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탐색기 안에서 이렇게 검색을 다양한 팩터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 여부, 예를 들어서 누가 체크아웃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보셨던 워크플로우 상에서 지금 완료된 파트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승인 완료된 것들만 모아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트 검색이 되겠습니다. 이 컨텐트 검색을 어떤 것인지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버라고 단어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검색 결과가 한 개가 나왔습니다. 이 검색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파일 명에도 버라는 단어는 없고요. 데이터 카드에도 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버라는 단어가 어디서 검색이 된 걸까요? 사실은 여기 도면에 보시면 여기 버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있죠. 이 컨텐트 검색은 솔리드웍스 도면 내에 있는 텍스트라든가 혹은 오피스 문서, PDF 문서 안에 있는 그 텍스트를 하나하나씩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명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데이터 카드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입력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또 샘플로 넣는 것이 이제 애국가인데요. 이 애국가 파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애국가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되어 있어서 이 동해물이라는 단어로 검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도면뿐만 아니라 이런 오피스 문서에서도 그 내용에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만 알고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컨텐트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검색과 다른 검색들을 조합을 해서 조금씩 더 줄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혹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도 찾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데이터 검색 방식이 전부냐? 그럼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검색을 자주 쓰니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의로 검색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놓는다든가 자주 쓰는 내용들을 미리 선정해서 이 내용들만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색창이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검색 도구라고 해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체 검색을 했습니다. 약 600개의 파일과 폴더들이 리스트업돼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엑셀로 저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엑셀로 바로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약 600개의 파일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서 다른 업무에서 또 한번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적당히 필터 개념으로 필터링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솔리드웍스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리드웍스에서 작업을 할 때 파일을 여실 때 보통 탐색해서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파일에서 열기를 하실 수도 있죠. 자, 솔리드웍스 PDM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파일에 열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기존에 있었던 로컬 폴더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PDM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약 한 30분 정도 보셨던 그 PDM 화면이 파일 열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PDM을 쓰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어떤 건지 잘 모를 때는 미리 검색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열기 하고요. 여기서도 역시 좀 전에 봤던 검색을 누르면 되겠죠.
저는 지금 제가 하던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할 건데요.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이름으로 체크아웃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아웃 한 파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나오네요. 아, 제가 지금 작업 중인 파일이 한 두 개 정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셈블리 선택했더니 아, 이거 제가 작업 중이던 그 모델이 맞네요. 자,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열기 안에서도 PDM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파일을 정확히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PDM 내에 보니까 체크아웃을 한 사용자가 있네요. 아, 이 조윤지 씨라는 분이 이 일부의 서브 어셈블리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크아웃을 해서 나갔습니다. 서브 파트들을 볼까요? 아, 요 어셈블리 하위에 있는 지금 파랗게 표시된 영역을 아마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윤지 씨 설계 다 안 끝났나요? 설계 다 됐어요? 네. 네, 지금 설계를 마치 짠 듯이 방금 전에 마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내용이 지금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옆에 있는 제 윤지 씨가 설계를 다 마쳐서 이것들을 새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 버전을 올리고 났더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9버전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1에 2였는데 저는 지금 2에 1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9 데이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신 데이터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최신 데이터로 작업하는 과정이 그냥 최근 버전 내려받기를 하시게 되면 지금 최신의 데이터로 색깔이 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구별을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좀 바꿔놨고요. 이렇게 최신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그냥 원클릭만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렇게 솔리드웍스 PDM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꼭 협업을 하는데 설계팀이 내 옆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선지 PDM 안에만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시고 그것을 PDM에 올리게 되면 이것을 상위에서 설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형상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설계 완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계하는 작업이 하나의 어셈블리를 여러 설계자가 동시에 오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파일 단위로 전체 어셈블리 중에서 서브 어셈블리라든가 파트를 각각의 설계자가 따로따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언제든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 내용을 다른 이 체크아웃을 한 사용자,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용자들이 모두가 알 수 있게 실시간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순서를 약간 헷갈렸는데요. 일반 설계 작업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을 한번 보고요. 제 바탕화면인데요. 제가 로컬에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SLD PRT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 파일을 볼트 안에 넣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가정이 뭐 볼트 안에 넣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어떤 폴더를 잡아놓고 이것을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이름으로 체크아웃된 상태로 이 파트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파트를 넣는 것은 드래그 앤 드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마치 이 탐색기가 밖에 있는 일반 탐색기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을 리네임을 할 때 보시면 기존에는 일반 폴더에서는 리네임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가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PDM 안에서는 내가 만약에 특정한 이름을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변경된 것을 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막대기가 있네요. 근데 이것은 지금 9291이라는 여기 있는 어셈블리의 하위에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름을 그냥 임의로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 권한이 없네요. 요것은 9291에서 요것에 포함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르게 바꾸기라는 것들이 바로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솔리드웍스를 열었을 때도 이렇게 파일명이 변경된 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솔리드웍스를 열어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리드웍스에서 그 파일을 한꺼번에 복사를 할 때 팩앤고 압축 파일 만들기를 활용하시죠. PDM 내에서는 트리 복사와 트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복사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다른 프로젝트로 일괄적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리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없애고 다른 위치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PT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일반 설계 작업과 협업이 아주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고요. 그리고 이 PDM이 솔리드웍스 파일만 이것을 지원하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 외에도 뭐 어떤 포맷이든지 다 체크인해서 일괄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을 실행시켜 봤습니다. 엑셀을 실행시키면 위에 탭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PDM이라는 탭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 체크인을 한다든가 체크아웃을 하는 과정, 검색을 하는 과정, 데이터 카드를 보는 것들이 이 안에서 모두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D CAD도 역시 오토캐드와 드래프트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드래프트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다소 시스템에서 만드는 2D CAD고요. 그리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드래프트 사이트 프리 버전이라고 해서 무료로 아무나 이메일 액티베이션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2D CAD 외에도 이런 드래프트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래프트 사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DXF 형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DXF 형식의 파일이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이 역시 미리 보기가 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2D도 미리 보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드래프트 사이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듯이 그냥 더블 클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료 CAD인 드래프트 사이트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자마자 이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열겠냐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왜요? 내가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면이 열렸는데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읽기 전용이라는 표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탐색기로 가서 이것을 체크아웃을 할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에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쓰시는 2D CAD의 경우에 이런 체크인 체크아웃 외에도 뭐 데이터 카드라든가 각종 기능들이 이 드래프트 사이트 안에 포함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드래프트 사이트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드래프트 사이트와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하며 2D 도면 역시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토캐드에도 거의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2D 도면 역시도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리드웍스 외에 3D CAD 역시도 지원을 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D CAD 역시도 지원하는데 솔리드 엣지, 인벤터, 프로이 등을 지원하고 있죠. 제가 일반 파일러를 준비를 했는데 IAM은 인벤터 포맷이 되어 있고요. 이 인벤터 포맷을 한번 파일 보기를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3D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BOM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파일 구조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속성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속성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보도 BOM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버전 관리가 여전히 기존에 있었던 솔리드웍스처럼 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하는 건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솔리드웍스 PDM은 약 250가지의 다양한 포맷들을 지원하고요. zip 파일이라든가 PDF라든가 여러 가지 포맷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속성 정보를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카드 형식을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이런 메타 정보를 관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원래 워크플로우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초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승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 완료가 되어서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해도 이 체크아웃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태 변경을 해야 돼요. 승인 완료라는 상태에서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점 대기가 되고요. 원래는 이제 로그아웃을 했다가 제가 다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이 관리자가 다시 한번 이것을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승인을 할 것인지 변경 승인을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가 변경 승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입력하죠. 승인합니다. 이렇게 OK라고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멘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인된 제품과 수정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한 설계 수정을 바랍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멘트를 넣으셨는데 이런 워크플로우 안에서도 이런 팝업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설계 작업 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 워크플로우에 제가 미리 짜놓은 워크플로우대로 설계 작업 중에서 승인 대기고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승인 완료 상태에서 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설계 작업 중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설계 작업 중에서 뭐 설계가 변경이 됐다라고 해보죠. 설계 완료.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리비전 변경된 것을 보셨나요? 리비전이 B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 리비전 관리가 이 도면 안에서도 속성 정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안에서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승인권자의 적용이라든가 혹은 설계자의 변경 이런 건 역시도 더 이상 도면에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PDM이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템플릿 기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폴더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한 4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프로젝트를 이쪽 왼쪽에서 메뉴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4개의 프로젝트를 보니까 A, B부터 K까지 해서 디자인 시방부터 비용까지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있네요. 자, 이런 폴더들은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지금 신규 프로젝트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코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18일에 만든 39번째 프로젝트고요. 고객사에 따라서 고객사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명은 그랜저라고 하면 특정 회사 홍보가 되니까 그랜저라고 해보시죠. 위치는 서울을 넣게 되면 이제 01번 혹은 창원을 하게 되면 06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거죠. 이거는 뭐 울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랜저라는 모델은 사장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관심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랜디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폴더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문서 파일 역시도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서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은 프로젝트 관리 대장인데요. 이 관리 대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객사 정보, 그리고 문서 정보, 프로젝트 번호, 생성일, 개설자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표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거 외에도 뭐 포엠 변경 신고서라든가 공문 양식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양식들을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쪽 딴 데 서버에 있는 위치에 공인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때문에 최신의 양식을 사용하는 역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회사 내의 워크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의 양식 표준화 역시도 다양한 워크플로우의 기능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워크플로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화 기능이 있는데요. 반복적 업무에 자동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리드웍스 PDM의 가장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익숙한 로컬 환경과 아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PDM으로서의 다른 점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DM의 강력한 협업, 공유, 검색, 관리 기능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3월 11일 그리고 3월 18일 이렇게 2번 오늘까지 만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3월 25일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3월 25일 오전 9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앞에 내용 들으십사 해서 9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교육장이 있어요. 저희 교육장에서 선택된 인원들과 함께 저희 PDM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사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라는 실제 적용 사례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Q&A의 질문과 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 저희가 중식 쿠폰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념품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업무 시간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 향상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좀 내주셔서 약 한 2시간 정도의 세션을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기념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덕스 PDM을 사용해서 회사 내 프로세스도 표준화하시고 협업을 통해서 업무 효율도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사무실의 교육장에서 모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